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일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의 성과로 스타트업 성장과 K컬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대표가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 속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유 대표는 천안TV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유성여 신임 대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힘센 충남을 외치며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힘센 충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천안을 찾았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충남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경쟁 상대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소식부터 전합니다. 민선 8기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일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날 박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K컬처 박람회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며 문화적 자부심을 높인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K컬처 활성화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생각과 시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먼저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흥타령 춥축제와 관련해 천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국내 관람객, 특히 천안 시민들이 행사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흥타령 춤축제는 이제 현재와 같은 포맷으로 시작한 건 20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 댄스 페스티벌입니다. 월드 댄스 페스티벌인데 그동안은 각국의 민속춤 경연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니까 매년 똑같은 민속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관람하는 것이 돼서 외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내 특히 우리 천안 시민들은 매년 똑같은 그림을 지켜보는 꼴이 돼서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민속춤을 소재로 가져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각국에서 유행하는 모던 댄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한번 시연하는 것도 좋겠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던 기관 청렴도 저하와 직원들의 각종 일탈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청렴도 저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성해야 하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전반을 흐르는 기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이탈자들이 조심스럽지 못하게 처신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그 선량한 공직자들이 명예에 흠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원 내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우리 공직 전체를 대표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돼서 앞으로 이런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중 얼마 전 천안시의회에서 통과된 인사청문 조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기초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남들이 하는 것을 신용만 내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부정적 시각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신임 대표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연속 보도합니다. 유 대표는 지난 1일 재단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에선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천안TV는 출근 첫날 유 대표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예술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신임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재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앞서 유 대표가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 아산시의회 김미성 시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 대표의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 박사 학위 이력이 의심스럽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의원의 폭로는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Do you have a doctoral degree in your institution? We don't have doctoral degree. We don't have this kind of degree. The reason why I'm asking right now is that the new president of our city's cultural foundation, she inscribed her resume. In her resume, she has doctoral degree from your institution. Clearly mentioning Conservatorio Giuseppe Verdi di Milano. Yes. Stated in this way. I mean, if she stated in this way, I think that she is not telling the truth for the simple reason that we can't provide any kind of this doctoral degree because we don't have this level of education at the moment. Okay. From the next year, probably.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벨로 1이고 네. 리벨로 세컨도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학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석사 끝나고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그 비엔뇨라는 과정은 최고 연주자 과정, 한국말로 했을 때 연주학 박사 이렇게도 써요. 근데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양상입니다. 천철호 시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전임자들이 지역 예술인들을 최소한 배려했다고 말합니다. 씨는 비교적 그 재단에 맞는 그 자기에 맞는 그런 행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은 모토가 아산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여야 한다라는 게 일단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지역 예술인들은 더 이상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유 대표 선임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한편 유성여 대표를 둘러싸고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일자 박경기 아산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간담회엔 유성여 대표도 배석해 있었지만 질의응답은 박 시장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해명 내용을 검증해 보니 사실을 일부 누락하거나 왜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김미성 시의원이 유성여 대표에 대해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등 의혹을 제기하자 곧장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유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박 시장은 공주와 천안 사례를 들며 이곳과 비교해봤으면 질문 자체를 못했을 것이라고 호통치듯 다그쳤습니다. 공주문화재단 대표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문화예술적 안목과 행정 능력을 소유한 자, 구체적인 하나도 없죠.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자, 저희도 이걸 넣을 거 그랬나요? 세 번째, 조직화합과 공익성,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공모 요강을 들여다본 결과 박 시장이 자격 요건 일부를 누락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역시 정량평가 항목에서 아산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측은 박 시장 발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에게 규정에 그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되지 않으면 현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공주시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산시의 명노봉 의원도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아산시 공조직이 유 대표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예술인은 한국 출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왔다면 이 같은 행태가 이해될 거라며 냉소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성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3선 김행금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로써 천안시의회는 개원 후 첫 여성 의장을 맞이했습니다. 신임 김행금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예산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회가 9대 후반기 의장으로 3선의 김행금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천안시의회 개원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습니다. 27명의 의원들 중 25표의 지지를 얻은 김행금 신임 의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면서 이에 대한 방법적인 내용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패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회와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조를 넘는 방대한 예산 심의에 중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금 의장과 함께 의회를 이끌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3선 유재국 의원이 당선돼 활동하게 됐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배성린, 경제산업위원회 강성기,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윤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이 상임위원장단으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밋밋한 도정을 힘센 충남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서산공항 건설,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지부진했던 현안도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겠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에 대해 그동안의 밋밋했던 도정을 힘센 충남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자평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역대급 긴축 재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충남도의 국가예산 확보는 약 30%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역대급으로 이 긴축 이 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도의 국가 예산 확보는 약 30%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8조 3천억 정도의 국비 확보에서 10조가 늘어서 10조 2,300억 정도가 올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또한 163개사와 19조 3,688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기록하면서 민선 7기에서 4년 동안 기록한 14조 5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충남의 50년, 100년의 미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의 일에 도민들의 삶의 질 높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 다 시도하고 경제에 지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거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천안을 찾아 충남권 당원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원 전 장관은 경쟁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덕담을 건네면서도 좀 더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견제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충남 당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충남도당이 자리한 천안을 찾았습니다. 원 후보는 먼저 성완 동축전 국가산단 유치와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천안과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완 국가목장 100만 평 국가산단, KTX 이제 연장, GTX 연장 이거 천안과 충남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00% 국토교통부 때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충청이 우리 충청도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충청 발전에 정말 목숨을 걸었구나. 이걸 해야 이번에 총선 창패 회복하고 수도권의 충청인들의 민심을 회복해서 다음번 2년 뒤에 지선, 대선, 그 다음 총선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이 중심되는 국가 운영과 당 운영을 하자.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 후보는 또 같은 후보군 중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당에선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좀 더 경험을 쌓아야 한다면서 뼈있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당이 아껴서 키워야 될 보석입니다. 조금만 경험을 더 쌓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형님 먼저 경험 있는 사람 먼저 하고 우리가 아울러서 잘 키울 테니까 여러분 지금 후보들끼리 이렇게 경쟁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날 당원들과의 간담회에는 약 50여 명의 천안과 아산, 당진 등의 핵심 당원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원 후보와 인연이 있던 박상돈 천안시장과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민간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3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세종시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시는 부지 매각 공동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3일 최민호 세종시장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미 지난 5월 공주시를 방문할 당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민간 매각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활한 매각과 개발을 위해 현재 연구소가 자리한 세종시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맺은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세종시는 부지 매각 공동대응 TF를 구성 가동합니다. TF는 양기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아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들 두 지자체는 부지 매각 관련 추진 계획을 수시로 공유하며 상호 협의해 매각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충남도가 부지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 편입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에 상응하는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충남도도 방치를 했고 정부도 방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도의사 취임 후에 대통령께 이 매입을 건의를 했지만은 올해 방치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따르지 않고 해서 민간으로 연구소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연구소를 저희가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도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현 위치로 이전해 임업연구와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전 후보지 공모에는 공주시와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이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북 진천 성종사에 임시로 맡겨진 천안 시민의 종이 이르면 이달 말 천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천안시청 봉서울 앞 일대에 시민의 종이 자리할 종각을 조성 중입니다. 시민의 종은 2005년 12월 현 동남구 청사에 설치됐다가 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2017년 1월 진천 성종사에 임시 보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천안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겠다며
올해 제야 행사에는 시민의 종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천안시 청소년재단을 지정 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재단은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 금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단은 이달 중으로 기부금 전용 계좌 개설 등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방법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사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천안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당선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10년을 맞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 직원 원례회 형식으로 취임 10주년 행사를 개최해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김 교육감은 혁신 학교 도입, 전국 최초 전면 무상교육 실현, 청렴한 조직문화 완성,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 등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에듀테크 기반 개인별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학교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습망을 갖춘 학교 등 충남 미래학교 3대 비전을 내놓으며 그간 이룬 혁신교육의 성과를 미래학교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슴 아픈 기억인 천안함 사건을 직접 온몸으로 겪은 최원일 전 천안 함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지금은 326 호국보훈연구소장으로서 많은 강연으로 국민들에게 보훈 의식을 심어주고 계신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안함과 천안함 승조원들을 직접 이끌었던 함장 출신으로 천안이라는 도시와 인연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또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2월 말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최원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잘 알고 계신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이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본인에게 또 천안함 사건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으로 남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당사자인 승조원들은 가슴 한켠에 조금씩 상처를 안고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함장으로서 14년 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남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14년도 지난 그 주말 밤 저희 104명의 장병들은 천안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편안하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서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보사항도 경계태세에서의 상향도 없이 지극히 평상적인 상태에서 적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46분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혹도 또 음모론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던 숭고한 사명을 다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의 군함과 저희 장병들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안 출신의 천안함 용사도 2명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 박석원 상사와 고 김선호 병장인데요. 천안에 오시면 이들에 대한 생각도 좀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 두 분 다 이 지역 출신이면서 유독 우리 배에서 모범적인 해군들이었습니다. 네. 특히 박 상사는 부친께서 목사님이시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전력화에도 힘썼고, 우리 김선호 병장은 배에서는 6개월 타면 육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육상 보직을 마다하고 배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훌륭한 수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천안에 오면 그분들이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천안함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안TV에서도 지난 4월에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와 함께 평택 해군 제2함대를 찾아서 새로운 천안함을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천안함을 만나보셨을 텐데 감회가 어떠셨나요? 예, 천안함이 새롭게 부활을 했습니다. 저도 네. 물론 기쁩니다. 특히 2010년 피격 사건 당시 당직 사관이면서 작전관이던 박연수 대위가 중령이 되어서 함장이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천안함이 못다한 임무를 이어받아서 다시 태어난 신형 천안함이 더욱 굳건히 서해와 이 나라를 지키리라 기대합니다. 네, 그럼 현재 운영하고 계신 326 호국보훈연구소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26 호국보훈연구소는 2022년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승인받은 사단 법인입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예우 등 보훈 업무 지원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안보의 주역인 학생과 청년들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또 천안함 피격 사건 바로 알리기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훈 정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반기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또 후반기에는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백령도 안보 견학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천안 시민분들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함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천안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저희 소중한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고 명백한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우리나라 국론은 분열되었고 아직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자유와 평화를 원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면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롭다는 식으로 각종 음모론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새로운 천안함과 같이 강력한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한 힘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도발하면 응징해야 한다는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안 시민분들께서는 어떠한 음모론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천안시 이름의 예전 천안함을 기억해 주시고 강력한 무기체계로 새롭게 탄생한 신형 천안함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강연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훈 의식을 심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신임 대표가 아산 예술계를 넘어 지역사회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 대표 임명을 둘러싼 전후 사정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이한 건 유성여 대표를 두고 논란이 일자 박경기 아산시장과 아산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유 대표 선임 과정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아산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예술과장 등 관계 공무원은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그러다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터져나오자 박 시장이 간담회를 자청해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파장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시의원은 박 시장 해명을 검증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으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아산시는 다시금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이쯤 되면 유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예술인이길래 시장까지 나서서 방패막이 구실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술계 일각에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다는 냉소가 나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불투명성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접한 공주시는 모범 사례일 것입니다. 공주시의회는 공주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불러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시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산은 인사청문회 근거 조례가 있음에도 박 시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은 선진도시 교류 협력을 명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박 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시민 혈세로 실효성이 의심스런 국외 출장을 떠나기보다 가까운 공주시의 사례부터 참고하라고 말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